안녕하세요. 공원나연 박나연입니다. 오늘은 네오포제이 생성형 AI 패키지인 네오포제이 젠 AI라는 걸 통해서 리트리버 기반의 그래프 레그를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벡터 유사도 검색 기반의 벡터 리트리버를 생성했었고 그 리트리버를 이용해서 오늘은 레그를 구현해 볼 거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벡터 유사도 검색 기반의 리트리버뿐만 아니라 오늘은 사이퍼 쿼리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텍스트 투 사이퍼 리트리버를 활용해서도 레그를 구현해 볼 거기 때문에 총 두 가지 리트리버 기반의 그래프 레그를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 순서는 아래와 같은데요. 먼저 네오포제이 젠 AI 패키지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고 지난번에 만들어줬었던 벡터 유사도 검색 리트리버 기반으로 레그를 한번 먼저 구현해 볼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볼 사이퍼 쿼리문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리트리버인 텍스트 투 사이퍼 리트리버를 생성해 볼 것이고 이걸 기반으로 네오포제이 DB를 조회해서 그 조회 결과를 기반으로 그래프 레그를 구현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계속 사용해줄 이 네오포제이 젠 AI가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패키지는요, 그래프 DB 구축을 통한 생성형 AI 활용을 도와주는 파이썬 패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벡터 검색이라거나 지식 그래프 구축, 레그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래프 DB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생성형 AI 활용을 그려낸 그림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LLM을 사용해서 이 LLM에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 DB로부터 쿼리를 날려서 관련된 정보를 뽑아온 다음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레그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오포제이 젠 AI와 같은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영화 추천 데이터인 레코멘데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 데이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이 데이터에는 영화, 그 영화의 장르, 그 영화에 등장한 배우, 그리고 그 영화를 평가하게 되는 사용자, 이렇게 큰 노드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관계들로 엮여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비, 영화 노드에 들어있는 프로퍼티를 한번 살펴보면 그 영화의 제목이 뭔지, 런타임이라던가 그 영화의 출시일, 그리고 그 영화의 줄거리 등과 같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이 영화 노드의 줄거리 프로퍼티를 활용해서 줄거리 텍스트를 기반으로 검색해보는 리트리버를 생성하는 것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셋과 그래프 DB를 활용해서 결국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RAG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게 과연 뭔지 설명을 드리면 LLM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모델이 뱉어내는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LLM이 답변하도록 구현하는 기법을 레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프 레그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 DB를 기반으로 레그를 구현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벡터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리트리벌 방식의 유사도 검색, 벡터 유사도 검색이 아니라 논리지 그래프를 구축해서 검색 대상들, 엔티티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더 세분화된 지식 검색을 하는 것을 그래프 레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 DB가 가지고 있는 관계와 노드, 이런 구조적 특성을 활용해서 지식 검색을 좀 더 구체화하겠다는 건데요. 이 방법은 뒤에서 실습을 하면서 좀 더 그 차이점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실습으로 넘어와서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벡터 리트리버를 생성했던 부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 벡터 리트리버를 활용해서 레그를 바로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쿼리 텍스트를 리트리버에 날려주면 그 리트리버의 서치라고 하는 메소드를 활용해서 이 쿼리문과 유사한 줄거리 문장을 찾아서 반환해주는 것까지, 이 결과를 확인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저희는 네오포제이 젠 AI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그래프 레그 클래스를 활용을 바로 해주실 수 있는데요. 그래프 레그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LLM의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결국 답변 생성에 필요한 LLM 모델이 먼저 정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패키지에서 오픈 AI LLM이라고 하는 오픈 AI 모델을 제공해주는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해줄 겁니다. 저는 GPT-4 Omni를 사용을 해줬고요. 그 모델을 LLM이라고 하는 모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프 레그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프 레그에 입력되어야 하는 파라미터는 리트리버와 LLM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만들어줬던 벡터 유사도 검색 기반의 벡터 리트리버를 생성을 해줬었고 그 리트리버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답변 생성에 어떤 모델을 활용할 것인지를 LLM 파라미터로 넘겨주시기만 하면 모든 세팅은 끝이 납니다. 그럼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이 그래프 레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부 소스 코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GitHub에서 직접 코드를 보고 이 함수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 레그 파이썬 파일을 한번 열어 보았는데요. 먼저 저는 이 레그 방식에서 네오포제이 젠 AI는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니까 이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는 부분에 레그 템플릿이라고 정의된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클래스는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코드를 따라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찾아 놓았는데요. 제너레이션 부분의 프롬프트 파이썬 파일에 레그 템플릿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레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패키지가 미리 정의하고 있는 프롬프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LLM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주어져 있는 컨텍스트, 이 문맥 정보를 활용해서 유저의 질문에 답변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이 프롬프트에 입력되어야 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로 컨텍스트, 이 LLM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텍스트가 이 부분에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로는 example, 이 LLM이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 예시를 작성해 놓은 텍스트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 쿼리 텍스트도 함께 넣어줘야겠죠. 그렇다면 이 컨텍스트 정보가 어떻게 가공되어서 모델에 입력되는지를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그래프 레그로 돌아와서요. 다시 아래쪽으로 좀 내려다 보면 이렇게 컨텍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정의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컨텍스트는 리트리버 리졸트, 리트리버에서 결과가 조회된 그 결과에서 아이템을 추출해서 그 아이템의 내용을 조인해서 텍스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트리버 리졸트는요, 저희가 미리 정의했던 파라미터로 넘겨줬던 그 리트리버의 서치 메소드, 저희가 앞에서 리트리버를 활용할 때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치를 사용을 해줬었잖아요. 그 서치를 통해서 나온 결과 값들을 하나로 묶어서 컨텍스트 정보라고 가공을 해준 다음에 그 컨텍스트를 프롬프트에 넘겨주는 형태인 겁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간단하죠.
다시 정리하면 레그는 결국 LLM에 프롬프트를 던질 때 DB 정보를 같이 넘겨줌으로써 LLM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게끔 도와주는 장치 정도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넘겨주는 이 컨텍스트 정보 자체가 리트리버를 통해서 나왔던 그 결과 텍스트들을 뭉쳐놓은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어떤 영화들이 슬픈 로맨스와 관련된 영화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사용자가 이런 질문을 했고, 내부적으로 레그를 사용하면 이 질문과 관련된, 이 질문과 유사한 줄거리 문장들을 먼저 리트리버가 찾을 것이고, 그 리트리버를 통해서 검색된 슬픈 로맨스와 관련된 줄거리를 가진 영화 정보들을 리트리버가 찾았을 것이고, 그 찾은 정보, 즉 영화들의 그 제목이나 줄거리 정보를 함께 LLM에 넘겨주는 프롬프트가 LLM에 전달이 됐을 것이고, 그걸 활용해서 나오게 된 결과가 결국 리스폰스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실행을 좀 해볼게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LLM이 DB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리트리버가 어떤 정보를 찾았고 어떤 정보가 넘어갔길래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가 궁금하시다 하면은 위에서 정의해줬던 리트리버를 통해서 직접 서치로 검색을 해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쿼리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여기서 좀 파라미터를 더 입력을 해줍시다. 쿼리 텍스트라고 파라미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이 결과에 아이템만 출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얘네들이 결국 이 LLM에 넘겨지는 컨텍스트 정보거든요. 이 정보들이 LLM에 함께 들어갔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LLM이 레그 방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내놓았구나 하고 2차적인 점검까지 한번 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얘는 단순히 줄거리 프로퍼티에서 이 문장과 유사한 줄거리만 뽑아서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슬픈 로맨스 영화더라도 줄거리 텍스트에 로맨스와 관련된, 슬픈 로맨스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문장들이 없다면 검색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로맨스 영화여도 줄거리 문장 자체에 로맨스라는 단어가 없으면 검색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프 레그라는 걸 활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뒤에서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레그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날리면 어떤 검색 기능을 통해서 그래프 DB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끌어와서 LLM에 그 관련된 정보, 즉 컨텍스트라고 했던 그 정보를 함께 넘겨주면 답변을 생성하는 이 검색 기능이 추가된 게 레그라고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방금 저희가 진행했던 건 여기 아래에 적혀 있는 벡터 시밀러리티 서치, 벡터 유사도 검색으로 유사한 문장을 가지고 있는 줄거리를 검색해서 그 줄거리 내에서 답변을 생성하는 거를 구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에 적혀 있는 사이퍼 쿼리를 먼저 생성을 해볼 거예요. 이 사이퍼 쿼리를 생성하는 건 도대체 어떤 차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로맨스를 그린 영화를 몇 가지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벡터 유사도 검색 기반에서는 단순히 유사도가 높은 줄거리 문장들을 단순히 검색을 해서 그 텍스트 뭉텅이들이 이렇게 검색이 될 것이고 이걸 기반으로 답변을 해줄 거예요. 검색의 정확도가 높다면 얘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활용해줄 사이퍼 자체를 생성하는 사이퍼 쿼리문 자체를 먼저 생성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먼저 로맨스를 그린 영화를 몇 가지 추천해줘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로맨스라는 장르를 가진 영화를 검색을 해야 하는 활동이 필요한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생성된 사이퍼 쿼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장르가 로맨스인 장르 노드로 향하고 있는 영화 노드를 한 10개 정도를 출력을 한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추천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를 몇 가지를 뭐 몇 개로 정의하는 거는 모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10개 정도를 제한을 걸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르가 로맨스인 영화를 제목만 이렇게 추출하는 DB를 검색하는 사이퍼 쿼리문을 이렇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쿼리문을 먼저 생성하게 되면 꼭 로맨스라고 하는 단어가 줄거리 문장 속에 없어도 정확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정리하면 꼭 유사도가 높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그 의도를 파악해서 그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걸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면 모두 대상이 되어서 LLM이 참조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법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오포제이 젠 AI를 통해서 사이퍼 쿼리를 생성하는 이 조금 다른 방식의 그래프 레그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플로우를 따를 거예요. 사용자가 먼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이퍼 쿼리를 먼저 생성할 겁니다. 생성된 쿼리문을 DB에 직접 조회해서 그 조회 결과를 반환해준 다음에 그 반환된 결과를 LLM에 함께 던져줌으로써 레그 방식이 구현이 될 것이고 그 쿼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답변이 생성되었으면 그 답변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주는 것까지 플로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리트리버부터 다시 만들어 줄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사이퍼 자체를 생성하는 리트리버는 네오포제이 젠 AI의 텍스트 투 사이퍼 리트리버라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 주기 위해서 결국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하는 작업도 LLM이 해줄 거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사용해 줄 건지 여기서도 GPT-4 옴니 모델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실행해 주시고 텍스트 투 사이퍼 리트리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 2가지 정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해 줄 DB의 스키마 정보와 인풋과 아웃풋의 예시를 리트리버에 넘겨주면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어요. 네오포제이 DB 스키마 예시는 제가 공식 문서에서 찾아보니 이런 식으로 어떤 노드들이 있고 이 노드는 데이터 타입이 뭔지,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딕셔너리 형태로 정리를 하고 또 어떤 관계들, 노드와 노드 사이에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스키마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노드와 관계 텍스트를 추출하기 위해서 제가 함수 하나를 짜놓았고 이 함수를 실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DB 정보에서 스키마 정보를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제가 짜놓은 함수를 활용해서 스키마 정보가 알아서 추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실행되는 동안 간략하게 함수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노드의 프로퍼티와 타입을 추출하고 또 관계의 프로퍼티도 추출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있는 방향까지 추출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정리해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에서 봤던 그 가공된 형태의 텍스트로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이 함수를 거치고 나면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좀 정리된 형태의 스키마 정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키마 정보를 함께 입력을 해주셔야 리트리버가 이 DB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올바르게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입력을 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사용자 입력 예시, 사용자 입력과
그 입력을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사이퍼 예시도 함께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토이스토리에 어떤 영화 배우들이 출연했냐라고 물어보면 사이퍼는 이런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영화 제목이 토이스토리인 영화에 어떤 배우가 출연했는지를 찾고 그 영화 배우들의 이름을 출력하는 이런 사이퍼문을 출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예시를 이런 식으로 텍스트 형태로 입력을 해주시면 리트리버가 이 예시를 참조해서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도 좀 살펴보면요. 토이스토리의 사용자 평균 평점은 몇 점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생성될 수 있는 사이퍼 쿼리문은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에 평점을 매긴 사용자와 그 평점 정보들을 조회해서 그 중에서도 평점 정보의 평균을 리턴해주는 이런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 형태의 예시들을 작성해서 example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저장해서 리트리버 함수의 파라미터로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 리트리버 자체도 사용법 자체는 정말 간단해요. 그래프DB의 드라이버 정보와 사용해줄 LLM 정보, 그리고 위에서 정의해줬던 네오포제이 스키마 정보 텍스트, 그리고 example 텍스트까지 들어가면 리트리버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고요. 얘도 바로 사용을 해보기 전에 이 리트리버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고 결과를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GitHub으로 돌아왔고요. 저는 text to cipher python 파일을 찾아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ext to cipher retriever 클래스에서 어떤 템플릿을 사용하는지, 어떤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용자가 미리 입력해준 커스텀 프롬프트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text to cipher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템플릿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템플릿은 여기에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프롬프트 파이썬 파일에서 이번에는 text to cipher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요. 얘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LLM에게 이런 명령을 해주고 있어요. 사용자 입력으로부터 네오포제이 그래프 DB에 쿼리할 수 있는 그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해라 라고 하는 태스크를 입력을 해주고 있고요.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LLM이 참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이렇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스키마 정보 텍스트 들어갈 수 있고요. example, 어떤 식으로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예시 텍스트도 함께 넣어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연히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도 함께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스키마에 포함되지 않는 어떠한 프로퍼티나 관계는 전혀 사용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를 출력할 때도 그 사이퍼 쿼리문만 출력을 하면 되지 그 양쪽에 뭐 백틱을 추가를 한다거나 추가적인 텍스트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트리버가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사이퍼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는지 코드를 좀 살펴봤고 이제 결과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 저는 질문에 톰 행크스가 어떤 영화에 출연을 했는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리트리버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이 톰 행크스가 출연한 영화들을 조회하기 위한 사이퍼 쿼리를 생성을 했을 것이고 그때 그 쿼리문의 결과값을 반환을 해줄 수 있어요. 먼저 점 아이템을 사용해서 생성된 쿼리문을 통해서 조회된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톰 행크스가 출연한 그 영화의 제목들을 추출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 리트리버가 어떤 사이퍼 쿼리문을 생성했길래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이렇게 점 메타데이터
그리고 사이퍼라는 키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 리트리버가 어떤 사이퍼문을 생성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된 걸 확인해 보니 톰 행크스라는 이름을 가진 배우가 출연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서 그때의 영화 노드의 타이틀을 리턴하도록 생성을 해주었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사이퍼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리트리버를 만들어 줬습니다. 앞에서는 벡터 리트리버, 줄거리의 벡터 유사도 검색 기반으로 레그를 생성해 주었고, 이번에는 앞에서 새로 만들어준 사이퍼를 생성해서 그 사이퍼 쿼리 결과를 기반으로 레그를 구현할 수 있도록 리트리버만 바꿔 끼워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래프 레그를 사용하는 방식은 앞에와 동일합니다. 어떤 리트리버를 사용해 줄 건지, 그리고 답변을 생성할 때 어떤 LLM을 사용해 줄 건지 두 가지만 입력하시면 레그에 대한 준비는 끝이 납니다. 바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톰 행크스가 출연한 영화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레그는 리트리버의 결과 값을 컨텍스트 정보로 LLM에 넘겨주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 텍스트를 통해서 리트리버가 어떤 결과를 추출하는지, 어떤 사이퍼 쿼리문을 출력하는지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사이퍼 쿼리문을 통해서 검색된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답변을 생성하는지까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톰 행크스가 출연한 영화들의 정보, 제목 정보들을 검색을 하고 있고요. 그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이렇게 톰 행크스가 출연한 영화들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이렇게 실제로 DB 조회 결과를 통해서 얻은 톰 행크스가 출연한 영화 제목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코미디 장르를 가지고 있는 10개 정도의 영화를 추천을 해달라 라고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이퍼문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었네요. 장르가 코미디인 영화. 근데 10개만 추천해달라고 했으니까 리미트를 10개로 걸었고, 코미디 영화인 그 영화 제목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레그를 통해서 출력된 답변을 보니 여기에 코미디 장르의 10가지 영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실제로 조회된 그 영화 제목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로맨스 장르의 영화들 사이에서 가장 사용자 리뷰가 많은 탑5 영화를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약간 어려워졌죠? 이때 사이퍼 쿼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시면 장르의 제목이 로맨스인 영화를 먼저 조회했고요. 그 영화를 평가한 사용자 정보까지 조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장르, 그때 그 사용자 정보, 사용자 노드에 카운트를 해서 그 사용자 정보가 몇 개나 있는지를 세고 있어요. 즉, 그 로맨스 영화의 평가를 내린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카운트를 해서 그 영화에 대한 리뷰 개수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5를 추천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오더바이를 통해서 리뷰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리미트를 5개로 걸어서 리뷰 개수가 많은 5개 영화에 대해서 제목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제목과 리뷰 개수까지 반환을 했고요. 이 쿼리 결과를 기반으로 생성된 답변을 확인해 보니까 물론입니다. 5개 장르, 5개 로맨스 영화에 대해서 리뷰가 가장 많은 5개 영화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정말 리뷰가 많은 타이타닉, 노트북, 라라랜드, 오만과 편견 이런 영화들을 추천해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오포제이 젠 AI 패키지만을 통해서 그래프 레그까지 한번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사이퍼 쿼리문을 직접 생성해서 그 생성된 쿼리문을 기반으로 답변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DB 내용을 좀 더 구조화된 방식으로 지식 검색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이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은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블로그에도 정리를 해두었으니 좀 더 정리된 형태의 글로 확인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댓글에서의 블로그 링크를 따라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습을 통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벡터 유사도 검색으로만 하는 것과는 다르게 텍스트 뭉치를 가지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한정된 어떤 구조화된 지식 검색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확도가 높고 환각 형상이 일어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걸 체감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적인 답변이나 어떤 화려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그래프 DB를 활용한 그래프 레그 방식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